라푼첼. 옛날 어느 한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아내는 양상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추운 겨울 양상추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양상추를 먹지 못한 아내는 나날이 여위어 갔어요. 그런 아내가 걱정스러웠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양상추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어둑어둑해질 저녁 무렵이었어요. 양상추를 찾아 헤매던 남편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바로 마녀의 정원이었어요. 이곳에 양상추가 가득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곳에 양상추가 가득 있다니.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을 거야.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황급히 양상추 하나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내는 양상추를 보고 기뻐하며 아주 맛있게 양상추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양상추가 있는 마녀의 정원으로 또 한 번 들어갔어요. 양상추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양상추를 하나 들고 나오던 남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앞에 마녀가 서 있는 거예요. 마녀는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화가 잔뜩 난 채로 말했어요. 어떻게 감히 내 정원으로 와서 양상추를 가져갈 수 있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를 가진 제 아내가 양상추를 몹시 먹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녀는 화를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 양상추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겠어. 대신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아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남편은 무서운 나머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마녀가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양상추라는 뜻을 가진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라푼첼은 태양 아래서 가장 어여쁜 아이로 자라났어요. 18살이 되었을 때 마녀는 라푼첼을 숲속에 있는 어느 탑에다 가두었어요. 이 탑에는 계단도 없고 문도 없고 탑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마녀가 탑에 들어가려 할 때면 탑 아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푼첼은 따 올렸던 머리를 내리고 창문 아래로 머리를 내려뜨렸어요. 그러면 마녀는 그것을 타고 탑 위로 올라갔어요. 항상 혼자서 탑 안에 갇혀있던 라푼첼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몇 년 뒤 어김없이 외로운 라푼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숲속을 지나가던 왕자가 그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탑을 올려다 봤어요. 왕자는 탑 위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도 문은 없었어요. 궁궐로 돌아간 왕자는 자꾸 맴도는 노랫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숲속 나무 뒤에 앉아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왕자는 마녀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는 마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첼이 길게 딴 머리를 내려뜨리자 마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어요. 저것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다음날 어둑어둑 해질 무렵 왕자는 탑으로 가서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그러자 곧 길게 따은 머리가 내려왔고 왕자는 그것을 타고 탑 위로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왕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왕자는 놀란 라푼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오, 놀라지 마세요. 숲속을 지나가다 노랫소리에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만큼 당신도 참으로 아름다우시군요. 왕자의 말에 라푼첼은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정하고 멋진 왕자의 모습에 라푼첼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왜 이런 탑에 갇혀 있는 거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저도 탑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찾아올 때 실 한 타래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긴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왕자는 밤마다 실 한 타래를 들고 라푼첼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라푼첼에게 바깥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라푼첼을 찾아온 마녀는 왕자가 탑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이런 라푼첼, 이게 무슨 일이냐? 널 키워준 나를 속이고 왕자를 만나다니 널 용서하지 않겠어. 마녀는 화가 난 나머지 라푼첼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덥석 잡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곤 라푼첼을 저 먼 숲속으로 내쫓았어요. 불쌍한 라푼첼은 혼자 낯선 곳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날 밤 이 사실을 모르는 왕자는 어김없이 라푼첼을 찾아와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마녀는 잘라나온 라푼첼의 머리를 탑 아래로 내려뜨렸어요. 라푼첼의 머리를 잡고 올라온 왕자의 눈앞에는 환한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는 마녀가 서 있었어요. 감히 나 몰래 밤마다 라푼첼을 만나러 왔다고? 하! 라푼첼은 내가 저 먼 숲속으로 쫓겨냈다. 너는 다시는 라푼첼을 만나지 못할 거야. 마녀에 의해 탑 아래로 떨어진 왕자는 탑 주변에 있던 가시덩굴에 그만 눈이 찔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숲속으로 달려가 라푼첼을 찾았어요. 라푼첼, 라푼첼, 어디에 있는 거요? 그렇게 몇 년을 힘들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왕자는 어디선가 라푼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오, 라푼첼! 노랫소리를 따라 왕자는 드디어 라푼첼을 만나게 되었어요.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왕자를 본 라푼첼은 왕자를 알아보고는 달려와 껴안고 울었어요. 오, 왕자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 눈은 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라푼첼이 왕자를 안고 슬피 우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두 눈 위로 떨어지자 왕자의 멀었던 눈이 다시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라푼첼과 왕자는 서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푼첼, 드디어 만났군요. 이제 나의 나라로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그렇게 왕자는 라푼첼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갔고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라푼첼. 옛날 어느 한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아내는 양상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추운 겨울 양상추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양상추를 먹지 못한 아내는 나날이 여위어 갔어요. 그런 아내가 걱정스러웠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양상추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어둑어둑해질 저녁 무렵이었어요. 양상추를 찾아 헤매던 남편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바로 마녀의 정원이었어요. 이곳에 양상추가 가득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곳에 양상추가 가득 있다니.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을 거야.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황급히 양상추 하나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내는 양상추를 보고 기뻐하며 아주 맛있게 양상추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내를 위해 양상추가 있는 마녀의 정원으로 또 한 번 들어갔어요. 양상추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양상추를 하나 들고 나오던 남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앞에 마녀가 서 있는 거예요. 마녀는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화가 잔뜩 난 채로 말했어요. 어떻게 감히 내 정원으로 와서 양상추를 가져갈 수 있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이를 가진 제 아내가 양상추를 몹시 먹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녀는 화를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 양상추를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겠어. 대신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아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처럼 잘 보살펴 줄 테니까. 남편은 무서운 나머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여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마녀가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양상추라는 뜻을 가진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라푼첼은 태양 아래서 가장 어여쁜 아이로 자라났어요. 18살이 되었을 때 마녀는 라푼첼을 숲속에 있는 어느 탑에다 가두었어요. 이 탑에는 계단도 없고 문도 없고 탑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마녀가 탑에 들어가려 할 때면 탑 아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푼첼은 따 올렸던 머리를 내리고 창문 아래로 머리를 내려뜨렸어요. 그러면 마녀는 그것을 타고 탑 위로 올라갔어요. 항상 혼자서 탑 안에 갇혀있던 라푼첼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몇 년 뒤 어김없이 외로운 라푼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숲속을 지나가던 왕자가 그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탑을 올려다 봤어요. 왕자는 탑 위에 올라가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도 문은 없었어요. 궁궐로 돌아간 왕자는 자꾸 맴도는 노랫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숲속 나무 뒤에 앉아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왕자는 마녀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고는 마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라푼첼이 길게 딴 머리를 내려뜨리자 마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어요. 저것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다음날 어둑어둑 해질 무렵 왕자는 탑으로 가서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그러자 곧 길게 따은 머리가 내려왔고 왕자는 그것을 타고 탑 위로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왕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왕자는 놀란 라푼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오, 놀라지 마세요. 숲속을 지나가다 노랫소리에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만큼 당신도 참으로 아름다우시군요. 왕자의 말에 라푼첼은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정하고 멋진 왕자의 모습에 라푼첼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왜 이런 탑에 갇혀 있는 거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저도 탑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찾아올 때 실 한 타래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긴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왕자는 밤마다 실 한 타래를 들고 라푼첼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라푼첼에게 바깥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 라푼첼을 찾아온 마녀는 왕자가 탑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이런 라푼첼, 이게 무슨 일이냐? 널 키워준 나를 속이고 왕자를 만나다니 널 용서하지 않겠어. 마녀는 화가 난 나머지 라푼첼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덥석 잡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곤 라푼첼을 저 먼 숲속으로 내쫓았어요. 불쌍한 라푼첼은 혼자 낯선 곳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날 밤 이 사실을 모르는 왕자는 어김없이 라푼첼을 찾아와 외쳤어요. 라푼첼, 라푼첼, 머리를 내려다오. 마녀는 잘라나온 라푼첼의 머리를 탑 아래로 내려뜨렸어요. 라푼첼의 머리를 잡고
올라온 왕자의 눈앞에는 환한 눈으로 무섭게 노려보는 마녀가 서 있었어요. 감히 나 몰래 밤마다 라푼젤을 만나러 왔다고? 라푼젤은 내가 저 먼 숲속으로 쫓겨냈다. 너는 다시는 라푼젤을 만나지 못할 거야. 마녀에 의해 탑 아래로 떨어진 왕자는 탑 주변에 있던 가시덩굴에 그만 눈이 찔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숲속으로 달려가 라푼첼을 찾았어요. 라푼첼, 라푼첼, 어디에 있는 거요? 그렇게 몇 년을 힘들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왕자는 어디선가 라푼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오, 라푼첼! 노랫소리를 따라 왕자는 드디어 라푼첼을 만나게 되었어요.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왕자를 본 라푼첼은 왕자를 알아보고는 달려와 껴안고 울었어요. 오, 왕자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두 눈은 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라푼첼이 왕자를 안고 슬피 우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두 눈 위로 떨어지자 왕자의 멀었던 눈이 다시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라푼첼과 왕자는 서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푼첼, 드디어 만났군요. 이제 나의 나라로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그렇게 왕자는 라푼첼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갔고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